반가.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법 박용덕입니다. 방문각 7회 모의고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3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틀린 거 되는데 이거 중요하죠. 6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만 신고합니다.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합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하지만 광역시, 경기도가 아닌 군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에 국가 등이 계약 일방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를 해야 되고요. 3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한 후 해당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하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한다 했는데 전입신고하면 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인 개업공개사 갑이 확인설명서를 의뢰인 을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거나 또는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은 갑은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이게 X네요.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죠. 업무정지,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X입니다. 간판 철거는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등록 취소, 폐업 신고, 사무소 이전 신고만 간판 철거하고요. 업무정지나 또는 휴업의 경우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3번 업무정지 받은 갑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예, 그렇죠. 업무정지 기간 중이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고요.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 소위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다만 업무정지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의 경우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반납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의 경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3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 의무 위반이 있은 날로부터가 아니라 최초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은 토지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안 되죠. 의무기간이 최대 5년이잖아요. 우리 암기 프린터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데요.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대체 토지 취득, 주거, 복지는 2년, 사업용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되고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20이 아니라 7%고요. 이용 목적을 변경한 경우 5%, 기타 7%, 방치하면 10%죠. 자, 그 다음에 5번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아니라 30일이죠. 우리 암기 프린트 35번에 8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34번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될 사항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통보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답은 4번이네요. 보정 설정에 관한 사항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1번 등록 처분 사항은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 사항은 통보하지 않죠. 사무소 이전, 휴폐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사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사항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이런 행정처분사항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자격취소, 자격정지는 통보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용건축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건저당인 경우 채권 최고 금액만 설명하면 되고 현재 피담보 채무액은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현재 피담보 채무액을 잘못 설명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은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기재하면 되고요. 실제 권리관계는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3번 건축물의 방향입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게 틀렸네요.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기재하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방향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적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그 다음에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 시험에 2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1번에 보면 등록 전이 아니라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1번에 있는데요.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입니다. 따라서 등록 전에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X네요.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재설정을 해야 되고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설정이 되겠습니다. 4번에 보정 설정을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 설정을 하고 보증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죠. 5번에 중개 완성 전에 손해배상 책임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를 교부해야 된다.
중개 완성 전에 X입니다. 중개 완성된 때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근데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은 미리 할 필요 없고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면 됩니다. 중개 완성 계약 성립도 안 됐는데 제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합니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은 3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우리 서식이 확인설명서 서식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전속중개계약서, 세 번째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은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최초 공급계약, 분양 또는 전매계약,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에는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 및 추가 지불액 등을 각각 적는다. 예, 맞습니다. 서식에 있습니다. 2번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종전 부동산란의 경우에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거래금액란에는 추가 지불액 등 권리가격, 합계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습니다. 4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죠.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의 경우 신고를 해야 되는 부동산별 거래 금액과 총 실제 거래 가격란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우리 분양가가 3억이라고 하면 그 분양가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제외된 금액을 적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틀린 것인데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표시광고 하면 안됩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2번 중개사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할 수 없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 허위매물, 미끼매물, 낚시매물, 부당한 표시광고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 등록관청이라는 말이 틀렸네요. 국토부 장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등록관청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에 중개보조원 성명을 명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중개보조원이 강구하면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했기 때문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5번 인터넷을 이용하여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중개사물의 종류, 소면, 종가,형 이렇게 했죠. 건축물인 경우 총사방, 개개, 입주관, 우리 암기 프린터 25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명시해야 되고요. 명시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법인의 정관에 중개업 외에 감정평가업은 못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24번 법 제14조 겸업 제한에 위반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을법인의 경우 총임원이
7명인 경우 대표자 공인중개사 1인 제외한 2명이 공인중개사이고 나머지 4명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이다. 이게 맞네요.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3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안 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5의 별표에 보면 우리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근생,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입니다. 따라서 운동시설에서는 중개사무소 안 됩니다. 아파트에서도 안 되죠.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이 2년 전에 실무교육을 받았다. 2년 전에 받으면 안 되고 실무교육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1년 넘으면 다시 받아야 되죠. 법인의 모든 임원,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왜? 연수교육은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만 받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법제 2조 용어정의에 보면은 소속공개사가 아닙니다. 자격증이 없으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개업공개사 갑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1번, 중개 완성된 때만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야 됩니다. 중개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 이게 왜 이런 게 시험에 나왔냐면은 가짜 임차인, 가짜 임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대로 계약서 적어주십시오. 대서료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가져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서만 해주는데 사실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이어가지고 개업공개사가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서 작성해 주려면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신분증을 통해서 본인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또는 날인이 아니고 밋입니다. 밋.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의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당연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매수신청대리에서는 서명 날인이라고 돼 있죠. 또는도 아니고 밋도 아니고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증에 서명 날인합니다. 매수신청대리의 경우는. 근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4번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필요직기 대상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9번에 보면 인물계약금 인권조교라고 했죠. 필요직기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5번 국토부 장관은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 협회는 등록관 정은 시도지사는 X로 출제되었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해석하면 안 할 수도 있죠. 현재는 권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는 게 거래계약서, 금융계약서, 중개보수영수증,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거래계약서 이런 것들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방문각 7회 모의고사 수준이 어땠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기출문제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틀린 것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